시세가 4천억 원입니다. 강남 고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재심이 4월 중순 끝날 예정인데요. 올 초 극적으로 열린 재심, 불과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한 뒤에 빠르게 최종 선고일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4천억 원짜리 빌딩 소유권이 바뀌는 이른바 사상 초유의 반전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재심 공판에 다녀온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 선고일이 벌써 지정이 됐네요. 재심 재판이 지금 2개인데 모두 4월 중순으로 잡혔다고 들었어요. 재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시세 4천억 원에 달하는 강남 초고가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벌여온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시행사의 최종 패소로 일단락됐던 사건인데 지난해 11월 극적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심이 열린 재판은 시선 RDI가 두산중공업과 벌이는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한국자산신탁과 진행 중인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등 2개입니다. 여기서 핵심 재판은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2011년 해당 빌딩 소유권이 최초로 넘어갈 때 우선 수익자가 누구였냐를 따지는 소송인데요. 당시 두산중공업의 특수목적 법인인 덕회의 주식회사가 우선 수익자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시선 RDI 측은 이 소송에서 덕회의가 당시 우선 수익자가 아니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7일 1차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14일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한국자산신탁 간 체결한 분양관리신탁 및 담보신탁상 우선 수익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시선 RDI 측의 청구 취지의 판결을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덕회의 주식회사가 빌딩을 처분할 당시 우선 수익자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주겠다는 본안 판결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선 RDI 측은 2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한 데 반해 덕회의 측은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가 방대하고 충분하니 잘 정리해서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 선고 내용을 들어봐야겠지만 덕회의 측이 시선 RDI 측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시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9일이었습니다. 시선 RDI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 제2차 공판이 열렸는데 별다른 공방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6일에 마찬가지로 최종 선고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녀오셨죠?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이 2개의 재심 재판이 하나의 사건 시나리오로 연결이 돼 있고 피고 측 변호인단이 동일합니다. 역시 재판에 임하는 방법도 두 재판 모두 무대형 전략으로 같았는데요. 이날 한자신 측과의 2차 공판이었는데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 이후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번째 공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부도 바로 다음 달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한자신 측이 역시나 큰 반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소 패소를 떠나 앞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재판은 사실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는요.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의 핵심은 시행사인 시선 RDI가 최초 우선 수익자로서 한국자산신탁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특약사항 3조에 우선 수익자 요청에 의하여 신탁재산 처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해당 빌딩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빌딩을 매매나 공매 등 처분할 때에는 우선 수익자인 시선 RDI 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앞 재판에서 덕회의가 우선 수익자가 아니었다는 선고가 나온다면 자동적으로 최초 우선 수익자는 시선 RDI 측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이어 신탁재산은 시선 RDI 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하면 안 됐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4월 14일에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선고가 이틀 뒤엔 신탁재산 처분 금지에 대한 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논리대로라면 4월 14일 선고에 따라 소유권 공방은 사실상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10년 전쟁의 끝이 보이는 건데요. 재심 재판이 보통 천천히 진행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첫 공판 이후 바로 최종 선고를 하는 경우는 쉽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지금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지가 1년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처음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4천억 원이란 초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이었기 때문에 재심이 정말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관심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이례적으로 재심이 열렸고요. 한 달 만에 또 이례적인 거예요.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10년 이상 계속되온 소유권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업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설석용 기자가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이 관심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보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